그때 이제 막 메타버스가 막 된다고 막 해서 그 IT 버블 똑같아요. 옛날에 IT 버블 때도 결국 IT가 엄청난 버블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버블이 터지고 대다수 회사들이 망했죠. IT의 신의 투자 노트. 자, 오늘은 우리 마크 주커버그 아저씨가 창업한 페이스북이 이제 최근에 메타 플랫폼즈로 바꿨죠, 회사. 메타 플랫폼즈가 지금 끝없는 추락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고은비 PD님이랑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플랫폼즈의 실적이 최근 발표됐는데 많이 부진했는데요. 뭐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이제 플랫폼 회사는 결국 그 수익이 광고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오고 기업들이 실적이 부진하니까 마케팅비를 줄이죠. 그러면 결국 광고비를 집행을 줄이기 때문에 구글이나 이제 메타 같은 회사들이 가장 큰 타격을 본 것 같습니다. 이번 실적 악화로 보니까 메타버스 사업 자체가 조금 부진하지 않나, 뭐 성장 가능성이 있나 이런 의문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메타버스는 결국 갈 거예요. 메타버스라는 그 방향성 자체는 맞는데요. 이제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거는 이게 시장이 오기 전에 이게 잘못하다 고사하겠다라는 거죠. 돈을 너무 많이 쓰니까 지금 3분기 누적으로 거의 100억 달러 가까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최근에 여기 이제 그 주요 주주가 공개 사안을 보냈거든요. 일단 인력 한 20-30% 줄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투자하는 거 절반 정도만 해라. 메타버스가 오는 건 맞는데 너무 많이 투자하다 보면 이것도 회사가 위험해질 수 있다. 재무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그 주커버그는 귓등으로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퀘스트 프로라는 신제품이 좀 나왔는데 보니까 가격도 1,500달러로 좀 비싼데 이것 통해서 좀 리얼리티 랩스 부분에 좀 실적이 좀 개선될 수 있을까요? 당분간은 뭐 여기서 돈을 벌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 플랫폼이라는 게 좀 비즈니스가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투자할 때는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거든요. 계속해서 돈을 투자하다가 이게 BEP를 넘어서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부터 이익 곡선은 J컵으로 올라갑니다. 정말 왜냐면 그동안의 어떤 그 비용들이 한 방에 진짜 다 뽑아 먹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려면 이제 시장이 메타버스 시장이 굉장히 무르익은 시점일 텐데 지금은 계속해서 비용을 써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구간이 더 길어질 것 같은데 너무 빨리 오버해서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을 이제 투자자들이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커버그는 메타버스 사용자가 뭐 향후 10년 내 10억 명 도달할 거라고 전망했는데요. 뭐 가능한 수준일까요, 이게? 미래는 알 수가 없지만요. 결국 어떤 차세대 플랫폼은 메타버스가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가상현실이지만 이것도 메타버스도 굉장히 또 다양한 어떤 플랫폼들이 있는데 이게 엔비디아가 하는 그 옴니버스 같은 경우는 디지털 트윈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 현실하고 물리 조건들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거의 영화 매트릭스 같은 데거든요. 내가 지금 현실인지 가상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똑같기 때문에 자, 우리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자동차 충돌 테스트하면 멀쩡한 자동차 계속 이렇게 박치게 해서 비용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디지털 트윈에서 하면 비용을 쓸 필요 없죠. 그 시뮬레이션으로 딱 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건물 같은 것들도 엄청난 하중을 가진 건물들을 만약에 부르즈 알아라바 같은 그런 고층 건물을 짓는데 이거를 실제로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고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메타버스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이게 비행기 같은 경우 이제 판매를 하고 이거 유지 보수가 되게 중요한데요. 그 고급 엔지니어들이 또 이렇게 현장으로 날아가서 비행기 타고 가서 뭐 현지 체류하면서 뭐 이런 것들을 그래가지고 나사 하나 바꾸고 뭐 이러면 그죠 비용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메타버스 딱 이제 AR, VR 같은 거 딱 끼고 이제 진짜 어떤 원격 제어를 하는 거죠. 지금 뭐 이제 우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면 무인 드론들이 가다가 적국에 대해서 다 이렇게 포격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결국 이제 메타버스에 접속해서 내가 마치 무인기에 타고 있는 것처럼 타고 있다가 이제 공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활용도 가는 방향은 맞다. 가는 방향이 맞고 그 애플처럼 이렇게 이제 조심성 많은 회사도 결국 XR을 내놓잖아요, 내년에. 결국 그 방향은 맞는데 거기에서 메타가 정말 위너가 될 거냐 아니면 예전에 뭐 우리 인터넷 시대가 오면서 다 플랫폼이 뜬다고 그랬지만 결국 그때 야후나 뭐 라이코스 같은 회사들이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살아남은 건 구글, 네이버 이런 회사들이잖아요. 자, 그러면 전자에 있는 회사냐 후자에 있는 회사냐 이건 또 다른 거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죠. 메타버스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국내 메타버스 관련주도 보니까 자이언트 스텝, 위직 스튜디오, 덱스터 이쪽도 뭐 60%에서 70% 많이 하락했는데요. 이들 종목도 메타버스 사업 부진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메타버스 기대감이 과도했던 거죠. 그때는 이제 시장에 워낙 유동성도 많았고 이게 버블이 일어나기 쉬운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막 메타버스가 막 된다고 막 해서 그냥 IT 버블 똑같아요. 옛날에 IT 버블 때도 결국 IT가 엄청난 버블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버블이 터지고 대다수 회사들이 망했죠. 네. 그리고 살아남은 회사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치면 네이버, 다음 지금 카카오죠. 그리고 NC소프트 같은 회사들은 살아남아서 대기업이 됐고 그 사이에 망한 회사들 엄청 많죠. 새롭기술이니 뭐 이런 회사들 다 망했죠. 똑같아요. 메타버스도 아마 이 버블이 터지면 망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살아남아서 진짜 실력이 있는 회사들은 결국 메타버스 시대에서 위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거를 우리는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부하고 투자하는 거죠. 지금 좀 옥석 가리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메타버스 사업에서 실질적으로 좀 이익이 있는 기업들을 좀 주목해서 보면 될까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대부분 콘텐츠 생산 쪽으로 좀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결국 가상 스튜디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가상 스튜디오에서 콘텐츠를 정말 리얼하게 찍어낼 수 있는 이런 기술이 있는 회사들,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검증해 보시는 게 중요해요. 이제 투자자로서 그냥 회사가 하는 이야기만 계속 뭐 이렇게 믿고 가는 것도 좋지는 않은 거고요. 계속해서 진짜 객관화해서 이 회사가 그만한 기술력이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계속 공부하고 검증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